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개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직전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시행 전부터 그리고 시행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유권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너무 복잡하고 정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박 설명 자료입니다.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가세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당해주택 취득일일까요? 아니면 직전주택 양도일일까요? 근본 논란의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개선이 민폐 중에 민폐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림을 통해 쉽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기획재정부 보도 설명 자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 설명 자료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 시행 전에도 그리고 시행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 이번에는 또 어떤 논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취득한 인천의 A주택, 그리고 2016년 1월에 취득한 서울 송파의 B주택 2주택입니다.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이미 지났네요. 여기서 강원도 원주의 C주택을 2021년 8월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A, B, C 3주택자가 되겠네요. 여기서 인천 A주택을 2021년 10월에 먼저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B 송파주택과 C 원조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겠네요. 여기서 종전주택 B 송파주택을 2021년 12월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당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A주택, B주택, 그리고 C주택 3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가세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남은 B와 C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때 종전주택 B 송파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송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B 송파주택의 취득일이 될까요? 아니면 직전주택 A 인천주택의 양도일일까요?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가세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때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요?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자료는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기산에서 제외한다는 소득세법을 보나 그동안의 기재부의 유권 해석을 보나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송파주택의 취득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기재부의 반론자료는 A 인천주택의 양도일이 B송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A 인천주택을 처분하고 2년 후에 B송파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양도세 줄이려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항당절세법.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 9년 된 인천 아파트 그리고 5년 된 서울 송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은 아니네요. 건물 투자를 위해 두 채를 모두 처분해서 금년 말까지 현금을 만들어야 하네요. 양도차익이 적은 인천주택을 먼저 가세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남은 1주택인 송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인천주택을 처분하고 2년 후에 송파주택을 처분해야 하네요. 그런데 김모 씨는 당장 올해 안에 두 채를 다 팔아야 건물 투자를 할 수가 있네요. 고민하던 중에 세무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1억 미만 소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하나 더 사라고. 두 채도 고민인데 한 채 더 사서 3주택자가 되라고 하니 김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절세법이 숨어 있네요. 인천 아파트와 송파 아파트 그리고 신규로 취득하게 될 원주 아파트 3주택이 되네요. 여기서 인천 아파트를 먼저 가세로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송파 아파트와 원주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이 되겠네요. 신규로 취득하게 될 원주 아파트는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입니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그리고 양도세를 따질 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질 않겠네요. 따라서 인천주택은 그대로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재부 유권 해석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라 송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이란 송파주택 취득일이 되면서 인천주택 처분하고 바로 송파주택을 처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겠네요. 인천주택과 송파주택 2주택으론 답이 없었는데 지방의 소형주택 한 채를 더 사서 3주택이 되니 양도세도 줄이고 최종 1주택에서 제외가 되니 2년 기다릴 필요 없이 송파주택까지 처분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규제가 만든 황당절세법이네요.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주택을 만들어 처분을 하면 인천의 김씨의 경우 양도세가 2억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주 아파트 가격까지 오른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누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규제가 지방의 소형주택값만 올려서 실거주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네요.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천주택과 송파주택 2주택인 경우 직전주택인 인천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인천주택 처분하고 2년 후에 송파주택을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주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서 3주택을 만들고 여기서 인천주택을 먼저 가세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송파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면서 송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송파주택의 취득일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천주택을 처분하고 2년 기다릴 필요 없이 송파주택을 바로 처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소 황당해 보이는 조선일보의 논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예외로 두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말이 많다 보니 지난해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7가지의 쟁점, 그 중에서 쟁점 1번입니다. A주택, B주택, 그리고 C주택의 3주택입니다. 여기서 C주택을 먼저 가세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 A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처분을 합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요? 직전 C주택의 양도일일까요? 아니면 당해 A주택의 취득일일까요? 기재부의 유권 해석은
땅의 주택, 즉 처분하는 A주택의 취득일이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된다고 합니다. 즉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가세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땅의 주택의 취득일이 된다고 합니다. C주택을 처분하고 바로 A주택을 처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네요. 지난해 국세청 백문백답에서도 나왔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년 1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여기서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쟁점 1을 사례로 제시했네요. 지방의 소형주택을 신규로 구입해서 3주택을 만들면 양도세도 줄이고 그리고 남은 2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에서도 제외가 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바로 그 다음날 그게 아니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됐기에 서둘러 반박 자료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나 원주의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 앞서 살펴보았던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보유거주 요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2021년 1월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가 기획재정부의 반박 자료입니다. 기사의 사례와 같이 2021년 1월 현재 인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의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서울과 원주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건 다 알고 있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다주택인 기사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기산점은 인천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입니다.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해서 3주택을 만들더라도 서울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조선일보 보도처럼 서울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전주택인 인천주택의 양도일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천주택과 송파주택, 여기서 원주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 3주택이 된 경우 인천주택을 가세로 처분하고 그리고 남은 송파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송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송파주택 취득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송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인 인천주택 양도일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천주택을 처분하고 2년 후에 송파주택을 양도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결론은 이렇게 알겠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건지 아무리 봐도 이유를 찾기가 어렵네요.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던 인천의 김모 씨 사례와 그리고 기재부 유권에서 쟁점 1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김모 씨 사례입니다. 인천주택과 송파주택의 2주택입니다. 여기서 2021년 8월에 원주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주택을 과세로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송파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여기서 종전주택, 송파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를 한다면 송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인 인천주택 양도일이 된다는 게 기재부의 해석입니다. 이번엔 기재부의 유권해석 쟁점 1입니다. A주택과 B주택의 2주택입니다. 여기서 C주택을 2019년 3월에 취득해서 3주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C주택을 바로 처분을 합니다.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종전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A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이 경우는 직전 C주택을 처분하고 바로 A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앞서 보았던 백문백답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년 1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과세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당해 종전주택 취득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천의 김씨는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이 되고 그리고 쟁점 1은 당해주택 취득일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백문백답에서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고 그리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면 당해주택 취득일이 기산일이 된다고 했는데 인천의 김씨는 왜 직전주택 양도일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유명 세무사분들도 정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네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억지 해석이 아니냐는 견해가 많네요. 그렇다고 제가 정답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의 사례와 같이 2021년 1월 현재 인천 서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의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김모 씨나 기재부의 유권해석 쟁점 1이나 2021년 1월 현재 다주택자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김모 씨는 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에 비해 쟁점 1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즉 법 시행일 이전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인천의 김모 씨처럼 2021년 1월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는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의 양도일이 된다는 21년 1월 현재 인천 서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의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여기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의 결론을 따르자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3주택자인 경우는 유권해석 쟁점 1에 따라 1주택을 처분하고 그리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면 땅해주택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반면에 현 2주택자가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을 만들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네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건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그 중에 특히 일시적 2주택 사항이라면 국세청에 세무서에 꼭 상담을 하라고 하지만 상담을 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어떤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